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구입니다. 오늘 이제 워크숍의 주제가 리텐션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려지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청담 관리제 그리고 이어서 설명했던 이제 에이프릴 청담 이 로드맵이 왜 리텐션 마케팅에 연결되는지 이제 매칭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거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해서 좀 이어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로고인지 아세요, 이거? 챗GPT. 그쵸?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PT를 만들 때 사실 GPT로 만들었어요. GPT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텍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으셔야 될 게 좀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참고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GPT 유료 버전으로 좀 일을 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일과 관련된 질문들을 이제 그동안 많이 했다 보니까 어떤 다른 질문을 해도 또 매칭을 시켜서 또 답변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란 게 참 좋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GP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리텐션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이제 되게 친숙하게 갖고 있었던 단어는 아니었는데 지난달 중순쯤인가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인데 이제 대표님께서 갑자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리텐션 마케팅이 뭐가 있을까? 라고 이제 했고, 이제 주말이 이제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리텐션 마케팅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GPT가 했던 답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리텐션 마케팅이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이미 확보한 고객, 자, 이미 우리를 선택한 이제 학생들이 더 오래,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을 우리가 리텐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의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이 저희 법인의 브랜드와 거래, 즉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시작한 다음에 멈출 때까지 기간 동안에 이 학생과 학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극대화시키는 게 리텐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리텐션 마케팅이 중요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하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비용 효율성이에요. 우리가 매 학기마다 그리고 매년 신규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때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도 소요가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비용 효율성을 훨씬 더 낮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매출 안정성입니다. 우리를 이미 신뢰를 하고 우리가 설득에 성공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탈 위험을 줄일수록 우리의 수익성이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도가 계속해서 쌓여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지인 추천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원업 중에서는 특히나 중요하다라면서 저에게 맞는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참고했으면 했는지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게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헬스장, 금융, 게임, 명품 여러 업체에서도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전략으로 쓰이고 있는 장기 성장 로드맵 기반의 이제 리텐션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헬스장이에요. 그렇죠? 예시본장이 헬스장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헬스장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고 어떻게 오래 다니게 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초보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3개월에 뭐 10년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본기를 가르쳐 준 다음에 점점 권유를 시작을 합니다. PT 해볼래요? 다음 단계 수업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멤버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금융이나 보험 업계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점점 크게 이제 그 파일을 늘려가는 게 좀 많이 중요할 텐데,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태아보험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쉽게 이제 많은 것들을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객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청년기에 들어갑니다. 신혼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그때 필요한 금융상품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것들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은퇴와 상속 설계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자, 게임 상훈이 게임 좋아하시죠?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간단하게 이제 초보자부터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시즌에 참여하게 하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는 게 게임 업계의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본부장님이 이제 명품 브랜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텐션 마케팅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 브랜드를 하나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정판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VIP로 만들고 그리고 최고 등급의 멤버십으로 이제 점점 상향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텐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첫 번째로는 고객에게 계속 목표를 줘야 됩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목표, 다음 레벨이라는 그런 목표를 계속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목표가 몇 년간 계속 이어질 수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주기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주기에서 또 새로운 목표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동안에 성장감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고객이 정말로 가치를 두고 있는 최고 등급으로 진입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리텐션 마케팅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텐션 마케팅의 기본 원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입입니다. 그리고 온보딩, 참여, 유지, 그리고 재구매와 재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에게 학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됩니다 라고까지 이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유입하기 위해서 고객을 처음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눈 마주쳤어요, 이 학원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충분합니다. 광고해야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친구 추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입학 설명회도 하나의 리텐션 마케팅에서 유입 단계에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눈 마주쳤어요. 세미나도 하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세미나도 하는 것도 좋은데 신규생들한테 우리가 OT를 하죠.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신규생들에게 해피콜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상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저희 뭐 일주일에서는 뭐 코칭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코칭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업 만족도도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강사 평가도 하면서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찾아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레벨 상담도 여기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과 5번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고객이 계속 이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질문이 어려워지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레벨 로드맵을 좀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정기 상담으로 소통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장기 고객으로 성장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친구 추천에 대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성취 기반의 리워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수 학생들 선정해서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한 학생들 포인트 주고 배지 주고 이런 것들 다 성취 기반의 리워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전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중간 단계를 조금 빼고 유지와 재구매 재등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에이프릴, 청담, 그리고 디오픈까지 레벨별 로드맵을 우리는 제시를 해줘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성취 환경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도 관리 시스템으로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장기 고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던 AP, CD, 이동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입 단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입 단계에 저는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권 대상으로 선발 입학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어학원, 그리고 디오픈까지 장기 성장 로드맵을 기반으로 우리의 리텐션 시스템 전략은 도대체 뭐가 나와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왜 깨졌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자, 왜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도권을 확보해 와야 됩니다. 제 교육이 있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가야 하는 것이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일단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주도권을 토대로 전환 프로그램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지셔닝을 상향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형 어학원 주도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까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우리는 내부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에이프릴, 청담, 티오까지 학년 레벨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어떤 이미지를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비게이션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고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라는 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 에이프릴이나 청담이라는 브랜드의 차를 탔단 말이죠. 근데 탄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이 길이 맞아, 저 길이 맞아 하면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내비를 찍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가, 이게 최적의 노선이야 라고 알려주자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상위권 학생 대상의 선발형 학원입니다. 학년별로 입학 가능한 이제 최저 레벨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대형학원 주도관리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과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실행한 아이디어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브랜치별로, 캠퍼스별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학생들을 내보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안 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자라는 게 아니라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그 환경을 제공해 주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의 직무 책임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윤상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우리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이 커리큘럼을 100%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게 디텍팅부터 프리아웃까지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에이프릴 어학원과 그리고 청담 어학원은 조금 색깔이 달라야 할 거예요. 그렇죠? 대상 학년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연령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에이프릴 어학원만의 통합 실행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청담 어학원만의 통합 실행안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데 묶은 청담 관리제라는 저희의 통합 정책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 자,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5월 21일에 이제 지난달이죠. 이때 본부가 정책 기초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브랜치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간 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어제까지 아이디어를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제 보니까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괜히 부담을 드렸나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저희 경연대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진짜 절실하게 아이디어가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요청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이제 PT 스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것들을 취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최종화를 만들어 가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본부장님이 발표했던 에이프릴 청담 학년 레벨 로드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이프릴 학생들이 청담학원을 이동할 때 어떤 시기에 넘어가야 되는지 그 좌표, 이 경로를 이제 찍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학년이라든가 레벨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게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이프릴에서 청담에 넘어갈 때 이제 초5 그리고 이제 테라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이번 가을 학기 같은 경우에는 테라 레벨 초5 겨울 학기에 진입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의무 대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려 대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려 대상은 조금 늦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정책이 아직 실행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늦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가급적 이제 보내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출 학생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노출 학생은 당연하게도 청담에 진입 가능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청담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의무와 우려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ERP에서 뽑아본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원, 동투, 남동탄 이 세 브랜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의무 대상은 동탄 에이프릴 17명, 동탄 2 에이프릴 14명, 그리고 이제 남동탄 에이프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의무 학생은 거의, 우려 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의무 학생은 이번에는 거의 의무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 1 에이프릴은 61명, 동탄 2는 48명, 그리고 남동탄 에이프릴은 35명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꽤 큰 숫자이기는 하죠. 사실 이 우려 대상의 학생 수는 학기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누적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학생 수를 공지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7월부터 당장 다음 주입니다. 7월부터 이제 브랜치 캠퍼스를 동원, 동투, 남동탄, 청담과 에이프릴에 만나서 회의를 하실 겁니다.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지고서 이동 가능한 사유,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같이 리스트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청담도 같이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다 수용 가능할 것인가, 어떤 클래스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저와 본부가 같이 이 회의 결과를 함께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브랜드 전환 완료일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학기 개강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청담어학원은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생 넘어왔네,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과 함께 그 부담감, 책임감도 같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담어학원은 1년간 리텐션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에서 잘 가르쳐서 보내줬는데 책임감 있게 지도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될 거다. 이거는 최소 1년 동안 확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상위권 학생 대상의 선발형 학원이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어학원과 청담어학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무학년제라는 거죠. 학년의 그 학년과 레벨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청담이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무학년제가 약이 되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또래 학년에서 월등히 높은 아이들이 다닐 수 없는 학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그런 학원들이 없기 때문에 청담학원에 가서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무학년제의 장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가 데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어제 입학 상담을 하나 했어요. 이제 여기 있다가 입학 상담을 하나 했는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입학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시험을 토플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한테 이거는 불합격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4면 보통 이제 입학 테스트 토플로 보면은 불합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무학년제니까 그냥 봤죠. 근데 그 학생 레벨이 놀랍도록 2글이 나왔어요. 초4 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2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시키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학습시켰는데 영어 고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공부했던 배경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자카르타에 살고 있다라고 자카르타 맞아요? 네, 자카르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어릴 때 책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그 정도 노출을 하다가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학교 이제 아버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학습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학생인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봐도 이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인 거죠. 그렇죠? 잘하는 학생인데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다. 이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맞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시키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무학년제 장점을 가장 잘 살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 너무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ESL로서의 이런 결과물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입시 영어도 저희가 중1 때까지 완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5학년 고학기 때 저희랑 함께 시작하시죠 하고 잘 엘리베이터까지 타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실력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중요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스테파니 부원장님께서 이제 본부장님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청담에서 무엇을 하냐요? 라고 했을 때 다니고 있으면 영어를 잘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이거거든요. 과거의 학생들이 청담어학원과 에이플 어학원을 왜 선택했나요? 그 학원을 다닌다라는 것 자체로 일단은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이 인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벨을 이제 저희가 매우 객관적인 레벨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이 레벨 시스템을 올라가면서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반드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리스트, 중학교 1학년 매가 이런 학생들 막 다니고 있지 않나요? 그런 학생들을 보고 나서 청담학원 다니니까 우리 아이 실력은 저럴 거야. 저런 학생들이 다니니까 우리 아이 보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플 어학원 그리고 청담 어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원 가능 학년이 있죠. 이 학년 동안에 저희의 커리큘럼을 100% 이수하지 못할 학생이라면 처음부터 저희는 선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것 토대로 시장에서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저희가 상향시킬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에이플 어학원은 이제 스타터부터 그리고 주니어 마스터까지 이제 11가지 레벨이 있죠. 이 기간을 이제 레귤러 트랙으로 간다라고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스타터는 6개월로 잡은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패스트 트랙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4년 3개월에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에이플 어학원의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적용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냥 6개월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플 어학원 몇 학년까지 알수 있죠? 기본적으로 6학년이기는 하죠. 그러면은 6학년 때까지 주니어 마스터를 끝내는 거를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니어 마스터 1, 2, 6, 5, 4, 3, 2, 1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에이플 어학원에서 시드밴드를 시작하고 싶다? 아무리 늦어도 2학년 1학기 때 와야죠. 3학년, 4학년에 들어와서 시드밴드를 하겠다? 안 됩니다. 그렇죠? 5학년인데 스프라우트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다음 학기부터 하면은 또 부담감이 있죠. 저희도 이제 또 이제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세일즈 압박이라는 게 항상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이제 상향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시간을 길게 가지는 못할 거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올려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연구할 수 있는 최저입니다.
최저. 이제 같이 상의를 해 나갈 거예요. 각 캠퍼스별로. 일단은 이제 초3 시드 1으로 잡았어요. 초4 스프라우트 1, 초5 스프라우트 2, 그리고 초6 세플링 2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저랑 미팅을 통해서 학기별로 얼마나 높여갈 수 있을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의 기준을 잡고 1년 내로 이 상향 작업을 거쳐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드 배드를 시작하고 싶다. 2학년 1학기 때 오셔야 합니다. 스프라우트 해야 된다. 초3 2학기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자, 청담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학원도 중학교 3학년이 일반적으로 마지막까지 다닐 수 있는 학년인 거죠. 이 계획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마스터를 끝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담학원의 각 레벨을 6개월씩 한다라고 하면은 5년 플러스 마스터 학습 기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저희는 마이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죠. 마이커리큘럼에서 이제 그 이수하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목표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이수와 목표를 완전하게 다 이행을 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3년 플러스 마스터 기간이라는 게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고 레귤러 트랙 기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최소 알바트로스를 시작해야지 이 학생을 마스터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4를 시작하고 싶으면 5학년 1학기 때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5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 C4 받지 않기라는 겁니다. 이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장 이번 가을 학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확정입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길게 가지 않고 당장 공학기부터입니다. 당장 공학기부터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 C4 입학하고 싶다. 초5 1학기 맞으면서 중학교 2학년 왔어요. 브릿지 나왔어요. 불합격 시키세요. 그 학생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청담학원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높여갈 겁니다. 2027학년에는 하나 더 상향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작하고 싶다. 마스터 입학해야 됩니다. 말한 얘기인가요? 저 일찍 받으면 됩니다. 일찍 받으면 됩니다. 늦게 온 학생들 우리가 다 배려해줄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와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에이프릴 일찍 시작해야 되는구나. 청담학원 일찍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구나. 요즘 학생들이 이제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숙제도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왜 그럴까요? 뭐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 시기 지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학생들만 오고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보면은 과거에 에이프릴 어학원에 폴리 출신 학생들이 많이 왔다라고 해요. 폴리에서 영리부터 공부를 한 다음에 에이프릴 어학원에서 우리 라이팅 잘 가르치지 그럼 가서 그 공부를 한번 해볼까? 폴리 출신 학생들이 몰라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봤을 때 뭐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거죠. 저희가 큰 성장기를 겪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왔었죠. 학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학생들을 더 많이 폭을 넓혔을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학생도 물론 들어왔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수하게 자란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같은 반에 3학년, 4학년인데 그렇죠? 그게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고학년 학생들은 힘들어할 겁니다. 그 레벨이라고는 하지만 학교도 적응해야 되고 그 학년 되면 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하면서 하기 싫어졌을 거고 자꾸 미뤄졌을 거고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자란 학생들은 다른 데 가야겠다. 이런 게 점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무리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결국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의 목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청담학원은 EC 1, 2, 3 앞으로 개설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학년별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을 에이프릴, 청담학원, 듀오픈
매칭시켜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내후년에는 다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했나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거 느껴야 돼.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상담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었는지. 왜냐하면 교육 서비스는 모든 학생들한테 잘하는 게 교육 서비스가 아니야. 이 청담은 청담에 맞는 레벨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소리? 뭐 다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항상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짚어야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이건 저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긴 하거든요. 나는 뭐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책임감을 같이 갖고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제 리텐션 마케팅이라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장기 성장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리텐션 시스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브랜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장에서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상향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인 우위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